안녕하세요. 컴퓨터 초보 탈출 3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배워보실 겁니다. 작업 표시줄은 어떤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 각각의 메뉴를 내 상황에 맞게 세팅하는 방법, 설정하시는 방법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작업 표시줄은요,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편하게 이동하거나 또는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작업 표시줄을 사용해서 창을 정렬해 보시고 그 다음 검색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보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바탕화면의 가장 하단에 그려져 있는 표시줄을 의미합니다. 이때 작업이라 하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기능들을 뜻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문서 작성을 위해 한글을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폴더를 한꺼번에 띄워 놓으실 수도 있고 모든 컴퓨터의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을 자세하게 배우시는 이유는요. 선생님들께 알맞은 세팅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계속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배우실 건데요. 이때 작업 표시줄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세팅 방법까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업 표시줄에 있는 기능들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번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시작 버튼이 작업 표시줄의 왼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작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찾으셨나요? 왼편 시작 버튼을 클릭. 시작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컴퓨터의 전원과 그 다음 설정 또는 내 문서를 바로 찾으실 수 있는 메뉴부터 오른편에는 타일 메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타일 형식으로 기능을 즐겨찾기 해 놓았죠. 그 다음 가장 선생님들께서 시작을 많이 들어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모든 앱, 내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 기능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작업 표시줄의 왼쪽에는 시작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깥 공간을 클릭해 보세요. 바탕화면의 바깥 공간을 클릭하시면 다시 시작 메뉴가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돋보기 그림이 돋보입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돋보기 그림이 있고요. 저는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라는 문구도 적혀 있어요. 이때 검색하실 수 있는 주제는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곧바로 인터넷에 필요한 정보를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랑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 컴퓨터 내의 기능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 쉽게 시작 안에 있는 기능을 찾을 때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는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문구도 없고 돋보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 영역이 없어요 라고 질문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작업 표시줄을 배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능은 내가 따로 꺼내 주셔야 돼요. 또는 표시 형식을 바꿔 주시거나. 그래서 2번 검색 도구가 바로 오른편에
있다는 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요, 아이콘이 작아서 선생님들께 확인을 같이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위아래로는 사각형이 잘린 아이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올려보시겠어요? 선생님, 저는 없습니다 하신다면 제가 이따가 꺼내 드릴게요. 자, 이 아이콘의 기능은요, 작업 보기라는 메뉴입니다. 작업 보기 메뉴 마우스로 올려볼게요. 제가 마우스를 올리고 나서 확대를 했더니 작업 보기라고 나와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요, 하나의 창에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 보기 버튼을 저는 클릭해 볼게요. 없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와 함께 꺼내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작업 보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제가 작업 보기 버튼을 클릭했더니요, 바탕화면이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재 제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OBS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표시도 되고요. 돋보기 프로그램도 실행되고 있다 표시도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들 사용하셔야 되는 게 바로 데스크톱을 나누는 기능도 작업 보기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프로그램을 내가 10개를 한꺼번에 사용해야 한다 라고 가정하셨을 때 10개 모두 다 하나의 창에서 보시면 작업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럴 때 필요한 5개 이렇게 나누어서 화면을 나누어서 보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데스크톱 기능입니다. 그래서 작업 보기 버튼은 꼭 필요하세요. 또 작업 보기 버튼을 제가 다시 눌러봤을 때 이전에 했던 작업들 타임라인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작업 보기 버튼의 기능 아시겠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데스크톱을 나눔으로써 다중 작업을 하실 때 편리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전에 했던 나의 작업물들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작업 보기를 만약 나오고 싶으시다면 ESC 누르시거나 바깥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1번 시작 버튼, 2번 검색 도구, 3번 작업 보기였습니다. 그 다음 4번은요, 제가 영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길게 아이콘을 현재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아이콘은 말 그대로 내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보세요. 자, 저는 마우스 가지고 메모장도 따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 계산기도 따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꼭 저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앱을 실행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처럼 앱을 실행하셨을 때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 형식으로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의 기능 살펴볼게요. 저희 시작, 도구, 작업 보기, 그 다음 아이콘 표시 5번째 가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시스템 아이콘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영역인데요.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시계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량 버튼이라던가 여기 보이시는 A는요,
내가 현재 영어 알파벳을 칠 수 있는 상태인지 또는 한영 타자 구분을 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요.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 알림 센터와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알림 센터보다 훨씬 오른편에 보시면은 작은 직사각형 그림이 있는데요.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이세요. 인터넷을 보고 계시다가 바탕화면을 바로 가고 싶으실 때 이때 알림 센터 아이콘 오른편 있죠. 오른편 직사각형을 클릭한다 라는 생각으로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 창을 아무리 많이 띄워 놓으셨더라도 한 번에 바탕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업 표시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 사용 방법에 맞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업 표시줄을 세팅하고 싶다, 뭔가 설정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에는 무조건 작업 표시줄 위에서 우클릭 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배우셨습니다. 우클릭 해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작업 표시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셨을 때 작업 표시줄 잠금에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맞으신가요? 예, 작업 표시줄 잠금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으시면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실 수도 없고 또 작업 표시줄에 대한 크기를 변동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잠금을 일단은 해제해 볼게요.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때에는 작업 표시줄 잠금 체크가 없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자, 잠금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위치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위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가장 왼편 또는 가장 오른편에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잡으시고요. 꾹 누르신 채로 드래그. 제가 드래그 했더니 작업 표시줄이 오른편에 붙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마찬가지로 그 상태로 꾹 다시 누르신 채로 드래그. 자, 드래그라 하면 마우스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떼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위쪽 부분에 붙였어요. 다시 한번 왼편에도 붙여보고 그 다음 원위치 하단 부분에 드래그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 이동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작업 표시줄이 이동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방법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금 상태이지 않을 경우에는요, 쉽게 드래그로도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작업 표시줄을 다 세팅을 잘 하신 상태라면 잠금에 체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크기도 변경 가능하신데요. 작업 표시줄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자, 저처럼 작업 표시줄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로 방향키로 바뀌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작업 표시줄과 바탕화면 사이에다가 올려보세요.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바탕화면 사이에 올리시고 그 다음 위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많이 위로 드래그 했거든요.
제가 드래그 할 때마다 작업 표시줄 영역이 늘어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 표시줄이 나는 넓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한 줄로 다시 원위치 시켰고요. 잘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을 우리가 이동 또 크기를 조절해 보셨는데 실제로는 이동할 일이나 크기를 조절할 일보다는 잠금 상태로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 표시줄 위에서 우클릭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잘 보이도록 좀 넓게 사용할게요. 자, 작업 표시줄 위에서 우클릭 했고요. 작업 표시줄 잠금에 체크해 주세요. 현재 작업 표시줄 잠금에 제가 체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드래그, 지금 현재 드래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드래그 해도 이동되지 않습니다. 크기도 변경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저랑 같이 여기 세팅을 해볼 거예요. 자, 검색하실 수 있는 도구와 그 다음 작업 보기 아이콘입니다. 저처럼 자동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혹시 저와 모양이 다르신 분들은 집중해서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위에서요. 우클릭 할게요. 저는 선생님들 일부러 잘 보이시도록 작업 표시줄을 넓게 쓰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한 줄인 상태에서 사용해 주세요. 혹시 실행하신 프로그램을 잠깐 내려두고 싶으시다면 닫지 마시고 최소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따가 실행 프로그램을 다루실 거니까 최소화 버튼을 클릭, 그 다음 클릭하셔서 잠시 내려주시고 작업 표시줄에 꼭 아이콘이 들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우클릭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위에서 우클릭. 이때 우리 검색이라는 메뉴 찾아갈게요. 자, 검색 메뉴를 찾으시면 현재 저는 검색 상자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화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검색 상자 표시 메뉴에 클릭해 주세요. 숨김에 체크가 되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검색 도구 자체를 찾으실 수가 없고요. 또는 다시 우클릭해서 검색 아이콘 표시에 체크하겠습니다. 아이콘 형식이실 경우에는 검색 돋보기 아이콘 하나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려면 다시 검색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걸 또 입력하셔야 되죠.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클릭, 검색 상자 표시, 검색 상자 표시에 체크해 놓습니다. 자, 검색 상자 표시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작업 보기 버튼입니다. 없으신 분들 역시나 우클릭 하셔서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작업 표시줄 위에서 우클릭 하겠습니다. 우클릭 되셨죠? 그 다음 밑에 작업 보기 단추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작업 보기 단추 표시에 체크가 있어야지만이 해당 기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 작업 표시줄 설정도 들어가 볼게요. 자, 작업 표시줄 설정을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메뉴가 안 나타납니다 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작업 표시줄에서 우클릭 해주세요.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설정에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자동 숨기기나 또는 내가 작업을 표시해 놓은 단추에 대해서 나는 아이콘으로 하겠다. 나는 직접 제목까지 보겠다. 세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윈도우 10에서는 스마트 기기 간의 호환성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데스크톱 모드도 있고 태블릿 PC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동 숨기기 표시를 해주실 때 데스크톱 모드에서 자동 숨기기를 하겠다. 여기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태블릿 모드는 우리 노트북이나 또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현재 보고 계신 데스크톱에서는 태블릿 모드를 활용할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표시줄을 숨긴다 하면 당연히 데스크톱 모드만 설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스크톱 모드의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체크해 보세요. 저처럼 켬 상태로 바뀌셨을까요? 좋습니다. 컴 상태가 되시면은 아래에 있던 작업 표시줄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가장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제가 아래로 마우스를 내렸더니 다시 작업 표시줄이 나타났죠?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사라지고요. 나타나고 사라지고. 자동 숨기기 기능은 작업 표시줄이 필요 없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내가 시작 메뉴를 눌러야 한다든지 또는 시계를 확인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작업들 간에 이동할 때 필요할 때 마우스로 다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오시면 작업 표시줄 단추 표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단추 표시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 작업 표시줄 단추라는 것은 아이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동 숨기기는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작업 표시줄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자동 숨기기는 다시 끔 상태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내려오셔서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 내가 실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항상 단추로 표현하겠다. 아이콘 그림 하나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나는 이때 클릭하셔서 단추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 하고 안함에 체크해 주세요. 자, 안함에 체크를 하시는 순간 우리 그림으로만 보이던 작업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름도 보이고요. 문서 같은 경우는 제목이 같이 보여집니다. 이때 작업 표시줄 단추로 표시하면 간략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데 다른 문서를 내가 한꺼번에 사용하셔야 될 때에는 문서 1번인지 문서 2번인지 문서 3번인지 구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목까지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목이 나타나면 어떤 문서인지 제목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소에는 단추 하나로 표시 상태를 클릭하셔서 항상의 세팅을 하셨더라도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목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때에는 작업 표시줄 단추 표시를 안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에는요. 평소에는 제목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하신 거예요. 현재 저는 5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만약에 20개를 실행했다. 그럼 작업 표시줄이 꽉 차겠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 영역 넓이보다 훨씬 많은 작업이 실행되었을 때에는 아이콘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법대로 세팅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항상으로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스템 아이콘에 대해서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내가 손대지 않는 이상은 음량 그리고 인터넷 연결 기본적인 시스템 아이콘은 전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와 함께 필요한 기능 켜기 또는 끄기에 대해서 배워보실게요. 여기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보이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셨을 때 위쪽에 시계부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시계를 나는 노출하기 싫다 하신다면요. 시계를 끔 상태로 바꿔보세요. 자, 제가 끔 상태로 바꿨더니 시계 영역에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켬 상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다시 시계가 나타나고요. 볼륨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는 볼륨을 시스템 아이콘에서 내가 넣었다가 뺐다가 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알림 센터를 꼭 하나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림 센터가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알림 센터를 켜 놓는 상태로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알림 센터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보안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아이콘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셨습니다. 작업 표시줄 설정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 나오신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서 또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아까 전에 내려놓았던 프로그램 있죠. 저는 메모장과 계산기를 다시 클릭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저처럼 계산기, 메모장, 다른 프로그램도 상관없으세요? 선생님들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도 가능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폴더 바탕화면에 여러 개를 같이 띄우셔도 돼요. 프로그램이 저처럼 없으시다면.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창을 한꺼번에 보실 때 작업 표시줄을 사용해서 내 눈에 잘 들어오도록 배치를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배치가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작업 표시줄을 우클릭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 자, 저처럼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에 정렬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때 무슨 정렬이냐면요. 창 세로 정렬, 창 가로 정렬이라고 나타나요. 자, 창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 또는 폴더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저는 3개의 창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3개의 창을.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계단식 창 배열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계단식 창 배열을 클릭하자마자 이거 보이세요? 여러 방향에 있었던 창이 계단식으로 차례차례 겹치도록 나타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창을 한꺼번에 보고 계실 때 배열, 정리를 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우클릭, 그 다음 창 가로 배열, 가로 배열 클릭하시게 되면 차례대로 가로형으로 분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창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작업 표시줄에서 우클릭하셔서 우리가 정렬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때 내가 보고 있는 창 모두를 한꺼번에 내려놓고 싶다. 닫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다가 내려놓고 싶을 때 이때는 바탕화면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업 표시줄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바탕화면으로 곧바로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이때 작업 표시줄에 우클릭, 그 다음 바탕화면 보기를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여기 알림센터보다 훨씬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알림센터 아이콘 말고 가장 오른쪽 부분의 직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셨을 때 바탕화면으로 이동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저는 요것도 하나 추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탕화면에 내가 잘 쓰는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바탕화면에 있는 해당 아이콘들은 우리가 실행하시려면 몇 번 누르셔야 되죠? 맞습니다. 2번 더블 클릭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콘을 작업 표시줄에다가 추가하시잖아요. 한 번만 클릭하셔도 실행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작업 표시줄에다가 추가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작업 표시줄에 추가하러 갈 건데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추가해 볼게요. 없으신 선생님은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우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클릭해 주세요. 제가 클릭하자마자 기존에 없었던 작업 표시줄에 크롬 아이콘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늘색 선이 밑에 그려져 있고요. 현재 저는 크롬 브라우저는 실행하지 않고 작업 표시줄에 추가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표시 없이 아이콘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작업 표시줄에 추가하지 않은 해당 프로그램들은 X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는데 작업 표시줄에 추가한 크롬 브라우저는요. 실행하지 않던 항상 작업 표시줄에 붙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행한 계산기를 클릭해서 닫기를 누르는 순간 계산기 버튼이 사라졌죠? 메모장을 클릭해서 메모장을 닫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역시나 작업 표시줄에 추가한 아이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실행창이 닫아지면요. 크롬 브라우저는 제가 한 번만 클릭하겠습니다. 한 번 클릭해서 바로 열었고요. 자, 열었더니 실행됐다라는 의미로 파란색 선이 그려져 있죠. 이 상태를 다시 닫겠습니다. 닫아도 아이콘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신 앱은요, 다시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다가 이제 쓸 필요 없다 하시면 제거하셔야겠죠. 자, 해당 아이콘,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작업 표시줄에 넣어놨죠. 이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겠습니다. 반드시 우클릭 하셔야 돼요. 자, 우클릭을 눌렀을 때 이때 메뉴가 나타납니다. 바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작업 표시줄에 고정했던 기능을 다시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꼭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작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 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돋보기 우리 검색 도구를 꺼내 놓으셨기 때문에 검색 도구 활용 방법 배우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내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실행하실 때 검색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검색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메모장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자, 메모장을 입력하시고 이때 내 프로그램이 메모장이 있다면 곧바로 열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럼 열기 클릭해 보세요. 메모장을 시작에서 찾지 않으셔도 우리가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메모장은 그럼 닫기 눌러서 내려놓고요.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프로그램 말고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할 때도 이곳에서 가능하십니다. 엣지 브라우저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사이트로 나는 곧바로 이동하고 싶다 하시면요. 자, 검색 도구를 클릭하시고 다음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다음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엔터 하시는 순간 다음이라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안에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요. 이렇게 검색 결과 우리가 원하는 다음 사이트 주소 찾으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우리가 찾던 다음 사이트를 검색 도구를 사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작업 표시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또 내게 필요한 도구는 어디에서 꺼낼 수 있는지 배워보셨고요. 혹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크게 또는 위치를 바꾸신 분들이 계시다면 복습하실 겸 잠금 상태 해제하시고 원래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사이즈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변경되지 않도록 완료되셨다면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잠금의 체크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